이번 영상은 무화과 1년차 종합 영상입니다. 똑같이 따라하시면 심은 첫 해에도 누구든지 이런 열매를 수확할 수 있어요. 이미 다 보신 분들은 1시간 2분부터 보시면 가지 유인이랑 전정하는 내용이 추가되었고요. 삽목부터 시작해서 키우실 분들은 이 영상 보기 전에 무화과 포도 삽목 영상을 먼저 보고 와주세요. 그럼 영상 출발합니다. 이번에는 무화과를 심자마자 바로 수확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2022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성공한 방법이니까요. 똑같이 따라하시면 무조건 성공할 수 있으세요. 저희의 목표는 겨울에 삽목해서 8월에 첫 수확을 시작하는 거예요. 삽목한 지 8개월, 뿌리가 나서 흙에 심는 시점부터는 7개월 만에 수확할 거예요. 묘목도 아니고 뿌리도 없는 가지에서 시작하는 거라 다른 과일 키우시는 분들은 아마 미쳤다고 하실 텐데 무화과에서는 가능하거든요. 그것도 비리비리한 열매가 아니고 제대로 된 열매에 나무까지 이렇게 굵게 키울 거예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삽수가 있어야 되겠죠? 제가 며칠 전에 구독자 200분 정도는 삽수를 나눠드렸는데 혹시라도 삽수가 없으시면 삽수, 그러니까 가지부터 구해주세요. 마트에서 사 먹는 일반적인 도핀이라는 품종보다는 이왕 키우는 김에 훨씬 맛있는 신품종 무화과를 키워보는 걸 추천드려요. 지금이 삽수가 가장 활발히 나오는 시점이라 지금 시기를 놓치면 또 1년을 기다려야 되니까요. 서둘러 주세요. 삽목 시기는 이 표를 참고해 주세요. 첫 번째 줄이랑 두 번째 줄은 실내에 2시간 이상 햇빛이 드는 창가가 있고 큰 화분도 놓을 공간이 있는 경우에요. 이때는 최저 기온이 5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날짜에서 3개월 전에 실내에서 삽목하면 되세요. 참고로 최저 기온은 네이버 날씨에서 아래로 내려와 보시면 과거 날씨를 볼 수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서울 옥상인데 해마다 4월 1일 정도면 최저 기온이 5도보다 높아져요. 5도를 신경 쓰는 이유는 최저 기온이 5도보다 낮으면 서리가 오거든요. 잎이 서리를 맞으면 성장이 한 달 이상 지연되기 때문에 최저 기온이 5도보다는 높아야 실외로 내보낼 수가 있어요. 노지는 남부지방도 보통 4월 15일은 넘어야 안전할 거예요. 최저 기온이 5도를 넘는 날짜가 표에 있는 거랑 다르시면 여기서 며칠을 당기거나 늦추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내년 8월에 바로 수확할 수 있으세요. 이 중에서도 첫 번째 경우는 삽수를 받자마자 삽목하셔도 크게 상관없으세요. 그러면 최종 화분에 심는 날짜가 대략 2월 초일 텐데 그 상태에서 2달 정도 실내에 있다가 밖으로 나가도 상관없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랑 네 번째 줄은 실내 창가에 공간이 조금은 있어서 삽목은 할 수 있지만 크게 키울 공간은 없는 경우예요. 이때는 실외로 이동하면서 동시에 최종 화분에 옮겨 심게 될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실외로 이동하기 2달 전에 삽목을 시작해 주세요. 다섯 번째는 실내에 햇빛이 드는 창가가 아예 없는 경우예요. 예를 들면 베란다만 있는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햇빛이 들긴 하지만 밤에는 엄청 추울 거라서 겨울 동안에 키우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햇빛이 안 드는 공간이더라도 실내에서 3월 15일에 삽목을 시작해 주세요. 어차피 잎이 나기 전까지는 햇빛이 없어도 큰 상관은 없거든요. 이런 경우는 실외로 나가면서 상토에 옮겨 심으면 되세요. 저는 첫 번째에 해당하니까 보통 12월 초에서 1월 초에 삽목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12월 18일이고요. 이제 삽목을 시작해 볼게요. 제가 삽목할 품종은 3개예요. 가장 왼쪽은 볼다 바라커고요. 가운데는 까란이라는 품종이에요. 오른쪽은 PDM2라는 품종이고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하면 삽목 성공률이 100%니까요. 품종당 삽수를 2개도 아니고 딱 1개씩만 준비했어요. 무조건 성공한다는 거죠. 삽목 방법은 이미 제가 아주 자세하게 영상으로 설명해 놨어요. 삽목 무조건 성공하는 법 영상을 보시고 똑같이 하면 되세요. 긴 영상을 전부 다시 반복할 수는 없으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하게만 보여드릴게요. 일단 삽수를 깨끗이 씻어주세요. 벌레나 알 같은 게 있을 수 있고요. 눈에 잘 안 보이는 곰팡이나 세균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안 쓰는 칫솔로 흐르는 물에서 씻어주면 되세요. 그 다음에는 삽수를 15에서 20cm로 잘라주세요. 제가 보내드린 삽수는 맨 아랫마디에서 어느 정도 길이가 있을 거예요. 자르고 삽목하실 수 있게
일부러 길게 드렸어요. 왜냐면 자른 지 며칠만 돼도 이렇게 단면이 말라가거든요. 그래서 맨 아래 마디에서 1에서 2cm 아래를 세로 잘라주세요. 보시면 갈색이 한 군데도 없고 초록색이 보이죠? 이 초록색이 형성층이라고 사람으로 따지면 줄기세포 같은 거예요. 이렇게 싱싱한 부분이 나올 때까지 잘라주세요. 삽수 상태에 따라서 초록색은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갈색으로 메마른 부분은 없어야 돼요. 두 번째 삽수 볼게요. 제가 한 뼘이 20cm 정도 되니까 이 삽수도 아래쪽만 조금 자르면 15에서 20cm 내에 들어올 것 같아요. 위쪽은 갈색으로 변하거나 심지어 곰팡이가 피어도 상관없으니까요. 위는 자르지 말고 아래쪽만 잘라서 싱싱한 부분을 노출시키고요. 길이도 맞춰주세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잘 드는 전지가위로 자르셔야 돼요. 단면이 깔끔하게 잘려야 되는데 가위가 안 들어서 단면이 지저분하게 잘리면 그 부분이 썩어 들어가거든요. 세 번째 삽수는 좀 길어요. 20cm가 훨씬 넘네요. 이럴 땐 선택지가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래쪽 한 마디를 아예 잘라서 맞출 수 있고요. 아니면 위쪽 한 마디를 잘라서 맞출 수도 있겠죠. 이럴 땐 일단 맨 위쪽 눈을 봐주세요. 눈이 통통하게 잘 있죠? 만약에 맨 위에 눈이 없으면 맨 위쪽 한 마디를 잘라야 될 거예요. 잘라버리고 이 두 번째 눈이 맨 위가 되게 해야 되겠죠. 여기서 눈이 없다는 건 눈이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눈이 작은 건 아무 상관없는데 눈이 이미 텄던 걸 잘라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식물마다 다른데 무화과는 한번 눈이 튼 걸 잘라버리면 그 자리에 눈이 다시는 안 생기거든요. 제가 보내드린 삽수는 신경 써서 준비한 거라 맨 위 눈이 없는 건 없을 거예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확인은 한번 해주세요. 혹시라도 눈이 떨어져 나간 흔적이 있으면 맨 위 마디는 자르고 그 아랫 마디를 써야 되세요. 어쨌든 이 삽수는 맨 위 눈이 잘 있으니까요. 아래쪽 한 마디를 잘라버릴게요. 어차피 아래쪽은 싱싱한 단면이 나오게 잘라야 되니까 자르는 김에 아래를 자르는 게 편하겠죠. 싱싱한 부분이 나오고 단면도 깨끗하게 잘 잘렸네요. 길이도 15에서 20cm가 됐고요. 다음에는 물을 먹일 거예요. 물에 담궈서 5시간에서 24시간 방치하겠습니다. 물 먹인 지 8시간이 지났고요. 저는 주로 아들 재워놓고 밤에 작업하거든요. 깊은 밤이라서 조용조용히 해보겠습니다. 삽수를 건져왔고 이제 소독을 할게요. 과산화수소 5뚜껑 약 40ml를 물에 넣어서 500ml로 희석할게요. 이제 비닐봉지에 넣고 삽수가 완전히 잠기게 공기를 빼줄게요. 이대로 20분 방치하겠습니다. 그동안 사목화분을 소독해줄게요. 이게 제라늄 삽목 영상에서 썼던 건데 재활용할게요. 소독용 에탄올을 잘 뿌려주고요. 10분 이상 방치했다가 물로 헹궈주세요. 에탄올이 다 말랐어도 물로 꼭 헹궈주세요. 잔여물이 있거든요. 삽수 받아가신 분들 사진을 보니까 작은 화분에 삽목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삽목할 화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높이예요. 화분 높이가 최소 15cm는 돼야 성공 확률이 높으니까요. 스타벅스 벤티 사이즈 컵도 너무 낮아요. 아예 1리터짜리 큰 컵을 구하시든지 아니면 저희 가드닝랩 삽목 화분을 쓰셔도 되고요. 어쨌든 높이가 높은 걸 구해주세요. 영원히 재사용할 수 있으니까 힘들게 구해놓고 버리지 마시고요. 이제 삽수 소독하고 20분이 지났고요. 꺼내서 잠깐 말려줄게요. 삽수 맨 위랑 아래쪽 단면이 떠있게 해주세요. 그동안 커터칼을 소독해주세요. 소독용 에탄올로 소독하시면 되고요. 미리 준비해서 에탄올이 마르면 제일 좋고요. 만약에 안 말랐으면 깨끗한 키친타올이나 휴지로 살짝만 닦아주세요. 물로 헹굴 필요까지는 없으세요. 이제 삽수를 말린 지 5분이 지났어요. 위랑 아래 단면을 락발삼으로 막아줄게요. 꼭 락발삼이 아니고 다른 상처 치료제도 상관없어요. 아니면 양초를 녹여놓고 삽수 끝을 담궈서 막아도 되세요. 만약에 마땅한 게 없어서 새로 살 때는 락발삼을 추천드려요. 적당히 잘 발리면서도 물에 잘 안 풀어지는 게 락발삼이 제일 좋거든요. 락발삼은 1시간 정도 말려줄게요. 이제 눈을 잘라줄게요. 삽목 영상에서 맨 위 눈 한 개만 남기고 아래쪽 눈은 다 자르라고 말씀드렸었죠. 손 안 다치게 조심하시고요. 칼이 나갈 방향에 손이 항상 없어야 되세요. 아래쪽에 상처도 2개씩 내주겠습니다.
이제 삽수 준비는 끝났고 질석에 넣어줄게요. 성공률의 차이가 크니까 꼭 대립질석, 그러니까 입자가 큰 질석을 준비해 주시고요. 삽목화분에 미리 3레벨까지 질석을 넣어놨어요. 옆면에 뚫린 구멍 중에 맨 아래 구멍이 있을 거예요. 이 사진에서는 5레벨이고요. 옆면 맨 아래 구멍이랑 삽수 아래쪽 단면이랑 5cm 이상 여유가 있어야 돼요. 이 사진에서는 5레벨이랑 3레벨 간격이 5cm 정도 되죠. 그래서 질석을 미리 3레벨까지 채워놨어요. 그러면 삽수가 3레벨보다 아래로 내려갈 걱정이 없겠죠. 이제 삽수를 넣고 질석을 마저 채울게요. 시원한 물을 충분히 주세요. 이제 받침을 받쳐서 창가로 가져왔어요. 지금은 밤이라 영상이 잘 보이라고 블라인드를 내려놨는데 여기가 남동향 창문이라 햇빛이 잘 들어요. 잎이 날 때까진 햇빛이 안 들어도 상관은 없는데 잎이 난 뒤에는 햇빛이 필요해요. 다만 직광은 보여주면 안 되고 창문을 거친 햇빛을 보여주세요. 만약에 봄에 실외에서 삽목할 땐 55% 차광막 밑에 놔야 되세요. 영상 찍는 김에 삽목 영상에 나왔던 무화과 비에날도 보여드릴게요. 영상에서 마지막에 사리토 화분에 옮겨 심었었는데 열매가 하나 열렸어요. 실내에서 직광 한번 못 보고 창문을 거친 햇빛만 봤는데 열매가 생각보다 크죠? 비료도 안 주고 분재처럼 키웠더니 양분이 모자라서 잎은 많이 떨어졌어요. 이제 열매가 익어가서 비료도 주기 시작했으니까 며칠 있으면 잎은 다시 많아질 거예요. 이게 5월 31일에 삽목했으니까 7개월 만에 실내에서도 열매를 수확하게 생겼어요. 거기다 이건 8월 6일에 상토에 처음 심은 거니까 4개월 조금 넘었는데 열매가 며칠 내로 익을 거예요. 다만 실내에서 열매가 생기는 건 아무 품종이나 되는 건 아니에요. 레드 레바네스, 하디시카고, 비에날 이런 품종만 되거든요. 다른 품종은 난이도가 엄청 높아요. 그래서 그런 품종 말고는 웬만하면 실외에서 키우는 걸 추천드려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삽목하던 건 받침에 물을 채워줄게요. 이때 받침에 직접 물을 주지 마시고 위쪽으로 물을 천천히 주셔서 받침에 물을 채워주세요. 아무리 대립질석이어도 가루가 아예 없진 않기 때문에 위로 물을 주시면 가루가 빠져나와서 더 좋거든요. 이제 블라인드를 올려주고요. 받침에 물이 마를 때마다 물만 채워줄게요. 삽목 영상에서 설명드린 대로 온도만 18도에서 28도 정도면 충분하고요. 습도는 10%도 아무 상관없고 뚜껑도 필요 없어요. 혹시나 삽수가 마르면 그건 물이 부족한 게 아니고 삽수가 미생물 공격을 받아서 죽어가면서 마르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삽수 아래쪽 단면도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흡수할 곳이 전혀 없는데 삽목이 잘만 성공하거든요. 참 신기하죠? 생각보다 이 상태에서는 물이 많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삽수가 마를까봐 가습기도 틀어주고 뚜껑도 덮고 이런 거 다 미신이고요. 그냥 그대로 방치만 하면 되세요. 많이 움직이거나 하지 말고 물만 채우면 할 일은 끝이에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뿌리가 보이면 상토로 옮겨 심고 물 주는 방법을 말씀드릴 거예요. 아마 저보다 진도가 빠른 분들도 계실 텐데 어차피 질석에서 뿌리를 꺼내서 상토에 처음 옮겨 심는 것까지는 기존에 초보자도 무조건 성공하는 법 영상에 있으니까요. 자세한 건 그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대략 한 달쯤 후에 뿌리가 나오면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은 무화과 1년차의 수확하기 2편이고요. 질석에 삽목했던 삽수를 상토로 옮겨 보겠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내용까지는 기존에 무화과 포도 삽목 영상에 아주 자세히 있으니까요. 설명은 그쪽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은 진행사항 위주로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1월 3일 17일 차고요. 2주 정도 지나니까 눈이 트이기 시작했어요. 먼저 볼다바라커, 그 다음에 까라는 눈보다 열매가 먼저 크고 있네요. 그리고 PDM2도 눈이 트이고 있어요. 셋 다 아직 뿌리는 없어요. 오늘은 1월 15일 29일 차고요. 지금 방의 습도가 16%밖에 안 돼요. 근데도 뿌리도 없고 아래쪽도 막은 삽수들이 잘 버티고 있죠. 거의 대부분의 삽수는 뿌리보다 잎이 먼저 날 거예요. 그럼 이 삽수들은 물을 흡수할 곳이 전혀 없는데 이렇게 햇빛이 쨍쨍이면 어떻게 버틸까요? 비밀은 잎의 크기에 있어요. 뿌리가 없을 때는 잎이 500원짜리 동전 크기 이상으로는 커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기공을 꽉 닫고 버티면 뿌리가 없어도 버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잎이 먼저 났다고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반대로 뿌리가 난 줄 알고 상토로 옮겨서도 안 되세요. 뿌리가 나기 전까지 얼마든지 잎의 숫자는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잎이 나든 말든 신경 쓰지 마시고 화분 표면에 뿌리가 보일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여기 까라는 열매가 새순이랑 같이 자라고 있어요. 이 열매는 어차피 정상적으로 수확은 안 되는 열매예요. 나중에 혼자 떨어지거나 아니면 맛이 없게 익을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내지 말고 빨리 잘라줄수록 나무가 빨리 클 수 있어요. 다만 질석에 있을 때 자르려고 하면 삽수가 흔들려서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뿌리가 나서 상토에 옮길 때 잘라주세요. 마침 이 삽수가 뿌리가 나왔어요. 바로 상토로 옮겨줄게요. 다른 삽목 화분에 상토를 미리 조금 넣어놨고요. 질석에서 뿌리를 꺼낼게요. 원래 3-4번이면 나오는데 뿌리가 깊게 박혔나 오늘은 오래 걸리네요. 뿌리가 잘 자라고 있죠? 붙어있는 질석은 굳이 떼어내지 마시고요. 열매만 떼어낼게요. 이제 상토에 심겠습니다. 물은 400ml를 줄게요. 옆에 묻은 상토도 닦아주고요. 화분 받침을 받쳐서 창가로 가져가겠습니다. 오늘은 1월 19일 33일차고요. 상토에 심고 나서 뿌리가 다시 화분 표면까지 자랐어요. 호일을 씌워줄게요. 호일이 너무 딱 밀착되지 않게 최대한 펑퍼짐하게 싸줬고요. 앞으로 관리는 햇빛을 잘 보여주고 물만 잘 주면 되겠죠? 사실 이때가 원래는 삽목보다 더 어려운 시기예요. 뿌리가 안 나와서 실패하는 것보다 이 시기에 물을 잘못 줘서 망하는 게 더 많거든요. 그렇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안내드린 방법대로 똑같이 하시면 2단계에서 절대 안 죽게 할 수 있어요. 저도 무게를 재서 물을 준 이후로는 질석에서 일단 뿌리만 나오면 한 개도 죽인 게 없거든요. 방법은 무게가 410g 미만이 되면 460g까지 물을 주시면 되죠. 지금도 396g이니까 물을 줘서 460g으로 맞춰줄게요. 물론 이 무게는 저희 가드닝랩 삽목 화분에만 해당하는 무게니까요. 다른 화분을 쓰셨으면 적정 무게는 따로 찾아야 되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일단 가드닝랩 삽목 화분을 써보는 걸 추천드려요. 몇 번 성공해보면서 대충 감이 잡히면 그걸 기준점으로 해서 본인 스타일대로 조금씩 바꾸실 수 있겠죠. 쇼핑몰에 리뷰 달린 걸 보니까 질석에 삽목할 때도 본인 방법대로 바꿔서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선택은 본인 자유지만 웬만하면 처음 한 번은 안내드린 대로 똑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410g 미만이 될 때마다 460g까지 물만 잘 주면서 화분에 뿌리가 꽉 찰 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은 1월 21일 35일 차고요. PDM2인데 잎이 커지기 시작했죠. 뿌리가 났거든요. 자세히 보면 두 가닥이 나와 있네요. 바로 상토로 옮겨주겠습니다. 이건 한 번에 나왔네요. 뿌리가 잘 자라고 있고요. 상토에 심어줄게요. 물도 400ml 주겠습니다. 이제 같이 시작한 삽수 3개 중에 볼다바라커만 뿌리가 안 났어요. 제가 이 시리즈 시작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볼다바라커도 같이 삽목했는데 사실 볼다바라커랑 BNDCL 이 두 품종은 삽목이 진짜 안 되는 품종이거든요. 왜 삽목이 어렵다는 품종 중에 CDD류, 화이트 마데이라, 스텔라, BNR, 피고프레토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거기에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그건 삽목 방법이 잘못돼서 그런 거고 질석에 삽목하면 전부 별 차이 없이 삽목이 잘 되거든요. 근데 제가 삽목해본 40여 종 중에 볼다바라커랑 BNDCL 이렇게 두 품종은 삽목이 진짜 안 돼요. 뿌리 나올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때가 많고요. 뿌리가 나오고 나서도 초반 한 달은 뿌리가 많이 약해요. 물론 설명드린 방법대로 하면 아예 못 살리는 건 아닌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품종이랑 시간차가 너무 많이 벌어지면 영상 찍기가 안 좋은데 품종을 잘못 고른 것 같기도 하네요. 어쨌든 이왕 시작했으니 끝까지 잘 관리해 보겠습니다. 여기를 잘 보시면 잎이 말라버린 게 보이시죠? 이거는 잎의 문제가 아니고 뿌리의 문제예요.
이거는 PDM2에서 났던 첫 번째 잎이 떨어진 사진이거든요. 잘 보시면 잎은 쌩쌩한데 여기 잎자루 부분이 갈색으로 변했죠. 삽목하다 보면 이렇게 잎자루가 마르면서 잎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이건 뿌리가 없거나 거의 없을 때 삽수가 자기가 생각해도 이 잎을 감당 못할 것 같아서 스스로 잎자루 부분에서 잎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잎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잎이 떨어지는 거고요. 이걸 늦게 발견하면 이 사진처럼 잎이 말랐다고 생각할 수 있으세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자주 관찰해 보시면 순서상 잎자루가 먼저 분리된 다음에 수분 공급이 없으니까 잎이 서서히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으세요. 상토로 옮긴 다음에도 처음 잎 몇 장은 이렇게 스스로 떨어뜨릴 수 있어요. 뿌리가 튼튼해지면 자연스럽게 이런 현상은 없어질 거고요. 전반적인 성장 속도에도 전혀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질석 삽목이랑 상토에서 물 주는 방법만 잘 지켜주시면 잎이 잎자루에서 떨어지는 건 그냥 그러려니 하셔도 되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다른 분들 삽목 사진을 좀 볼게요. 제가 나무 전정하자마자 삽수 나눔부터 하느라 저는 삽목을 조금 늦게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이에 삽목 성공한 사진을 쇼핑몰에 많이 올려주셨어요. 너무 멋지죠?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되고 싶어서 유튜브를 시작했던 게 맞긴 한데 진짜로 이렇게 잘 되는 걸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기분이 좋더라고요. 100만 구독자 되는 것보다 한 분 한 분 도움이 되는 게 너무 기쁘네요. 즐거운 명절 연휴 보내시고요. 저는 화분에 뿌리가 꽉 차는 대로 분갈이 하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화과를 심자마자 8월에 수확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분갈이 하는 걸 보여드리고 화분 크기 정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어디서 대충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2020년부터 5년 이상 해보면서 직접 알아낸 거예요. 제가 나름대로 화분에 맞게 최적화를 해놨으니까요. 똑같이 해보시면 누구든지 이렇게 주렁주렁 열리게 할 수 있으세요. 일단 분갈이부터 바로 해볼게요. 오늘은 2월 20일 삽목한 지 65일 차고요. 현재 상태부터 볼게요. 먼저 왼쪽의 볼다바라커는 예상대로 삽목이 실패했어요. 무화과 품종 중에 BNDCL이랑 볼다바라커가 삽목이 잘 안 되는 편이에요. 그 중에서도 볼다바라커는 2021년부터 키웠는데 삽목이 바로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래가 물러서 잘라내고 재삽목하고 해서 간신히 살렸거든요. 역시나 이번에도 실패했네요. 눈이 꼭대기만 초록색이고 아래가 다 말랐어요. 가지도 위부터 마르고 있고요. 이렇게 위가 마르면 꺼내봤을 때 백발백중 아래가 물러 있어요. 습도가 낮거나 햇빛 때문에 마르는 게 아니고요. 아래가 물러서 위가 마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난 영상에서 상토로 옮겼던 까라는 잎이 다 떨어졌어요. 제가 무화과랑 포도를 400개 넘게 삽목하면서 질석에서 뿌리가 안 나온 적은 있어도 뿌리가 난 다음에 상토에서 죽인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원래는 상토에 옮기고 돌연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무게를 재서 관리하기 때문에 절대로 안 죽거든요. 근데 유튜브를 찍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그래도 다 솔직하게 보여드린 게 저희 가드닝 랩이죠. 아마 원인은 상토를 오래된 걸 써서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상토에 심던 영상으로 돌아가 보면 물이 상토에 흡수되는 게 아니라 튕겨져 나가죠. 상토가 물을 잡아당기면서 같이 가라앉아야 되는데 오히려 상토가 뜨면서 물은 겉돌고 있어요. 이게 4월 24일에 제조한 상토거든요. 만든 지 9개월이나 된 데다가 여름을 한번 지난 상토라 상토가 바짝 말랐더라고요. 좀 찝찝하긴 했는데 아까워서 그냥 썼더니 바로 문제가 생기네요. 반면에 PDM2 같은 경우는 상토가 물을 쭉쭉 흡수하죠. 이건 9월 27일에 제조한 상토예요. 만든 지 몇 달 지나긴 했어도 이건 상토를 딱 뜯었을 때 평소처럼 촉촉하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상토 살 때마다 제조일자가 너무 스트레스예요. 나중에 제가 구독자가 더 많아지면 공장에서 상토를 만들자마자 받아서 공동구매도 꼭 진행하고 싶네요. 어쨌든 현재 상태로 돌아보면 아직 완전히 죽은 건 아닌 게 새 뿌리가 나오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상토도 결국에 물을 흡수하긴 했고요. 눈이 다시 트일 에너지가 남아있을지 모르겠는데 무게를 재서 관리하면서 더 지켜볼게요. 그 다음에 PDM2는 가분수로 자랐죠. 비료 한번 안 주고 상토로만 키워도 이렇게 크게 자라요. 상토에 비료가 부족하다는 건 다 거짓말이고요.
물만 줘도 이렇게 크니까요. 잘 못 자란다고 비료 같은 거 주지 마시고 앞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무게를 재서 관리해 주시면 누구든지 이렇게 키울 수 있으세요. 뿌리도 완전 꽉 찼죠? 성급하게 분갈이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뿌리가 꽉 찰 때까지 한 번은 키워주셔야 돼요. 이건 상토에 심은 지 딱 30일이 됐고요. 보통 빠르면 15일, 좀 늦으면 40일이면 이렇게 뿌리가 꽉 찰 거예요. 이 뿌리들은 일정한 무게, 그러니까 적당한 수분 상태에서 자랐기 때문에 엄청 건강한 상태예요. 쉽게 얘기하면 처음에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를 왕복 16차선으로 깔아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구석구석 국도 뚫는 건 일도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아무렇게나 키워도 알아서 잘 크는 상태가 됐어요. 처음 키우시는 분들이나 기존에 자꾸 실패하던 분들은 여기까지는 제가 보여드린 거랑 똑같이 해보는 걸 권장드려요. 이 다음부터는 마음대로 하셔도 상관없고요. 물론 이 다음도 똑같이 하시면 더 쉽긴 하실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분갈이를 해볼게요. 먼저 이름표부터 달아줄게요. 비슷한 제품이 많은데 다른 건 햇빛에 삭아서 쉽게 깨지더라고요. 이건 5년 동안 써도 괜찮았어요. 비를 많이 맞으면 1, 2년 후에는 글씨가 조금씩 지워지긴 해요. 그래도 이렇게 양면에 적어 놓으면 한쪽만 지워지니까 지워지는 쪽은 다시 쓰면 되고요. 그리고 나무가 7월만 돼도 엄청 굵어지니까 이름표는 화분 손잡이에 걸어줄게요. 이런 플라스틱 이름표를 흙에 꽂아서도 썼었는데 1년만 지나도 삭아서 부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 추천드리지 않고요. 부직 화분을 접어줄게요. 접어서 쓰시면 번거롭게 분갈이 할 거 없이 나중에 접었던 것만 펴주면 되거든요. 크기는 대형이고요. 크기 정하는 방법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대충 반 정도 접었고요. 이제 상토를 채워줄게요. 분갈이 할 때는 배수층을 깔아준다든지 다른 재료를 섞을 필요는 전혀 없고요. 배양토 말고 꼭 상토를 써주세요. 아무것도 필요 없고 상토만 넣으셔도 엄청 잘 자라요. 큰 삽이 옥상이가 있어서 한참 걸리네요. 이제 화분 넣을 자리를 미리 만들어 줄게요. 새로 자란 가지가 화분 중앙에 오도록 해주시고요. 묵은 가지 말고 새 가지가 똑바로 서게, 그러니까 땅이랑 수직으로 자라게 자리를 잡아주세요. 아마 저처럼 화분을 약간 눕혀야 새 가지가 똑바로 설 거예요. 깊이는 깊이 심는 게 좋은데 너무 깊이 심으면 잎이 흙에 닿을 거예요. 맨 아래 잎이 흙에 안 닿을 정도로 심어주세요. 이제 뿌리를 꺼낼게요. 일단 삽목화분 옆면을 돌아가면서 주물러 주세요. 꼬집어서 화분이 흙에서 떨어지게 한다는 느낌으로 주물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삽수를 검지랑 중지 사이에 끼우고요. 뒤집은 다음에 화분 바닥을 살살 눌러주세요. 오늘은 잘 안 나오는 편이네요. 뿌리가 많은가 봐요. 이제 잽싸게 아까 만든 자리에 넣어주세요. 상토를 마저 채울게요. 최대한 가득 채워주세요. 분갈이는 항상 화분을 거의 가득 채워주셔야 돼요. 그래야 흙 위쪽에 공기가 잘 통하거든요. 화분에 선풍기 틀어주고 환기시켜주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흙을 가득 채우는 것만으로도 환기 부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으세요. 뿌리를 꺼낼 때 뿌리가 많이 끊어졌어요. 화분에 잘린 뿌리가 많이 붙어있죠? 그래도 상관없어요. 여기서부터는 아무렇게나 키워도 잘 큰다고 말씀드렸죠? 이 정도 뿌리 끊어지는 건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제 물을 줄게요. 대형 화분 부피가 40리터인데 상토를 절반 정도 채웠으니까 대충 20리터 정도예요. 그럼 상토 부피의 10%는 2리터죠. 물은 2리터를 줄게요. 그 중에 일단 1리터만 먼저 주고 나머지 1리터는 화분을 창가로 가져간 다음에 줄 거예요. 이제 화분 받침을 받쳐서 창가로 갈게요. 창가로 왔고요. 지지대를 세워줄게요. 제가 쓰는 건 플라스틱 지지대고 속이 비어 있어요. 비어 있으면 약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반대예요. 저도 처음엔 속이 꽉 찬 철로 된 지지대를 썼는데 무거워서 자꾸 쓰러지더라고요. 반면에 이건 가볍지만 단단해서 상대적으로 잘 안 쓰러져요. 길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라늄에는 60cm, 무화과랑 포도는 120cm가 적당하더라고요. 나중에 이렇게 일자로 곧게 뻗게 키우려면
나무가 어릴 때부터 지지대를 세워주셔야 돼요. 사람도 어릴 때 인성교육을 잘 받아야 되는 거랑 똑같아요. 크고 나면 바로잡기가 힘들거든요. 양말목 끈으로 묶어줬고요. 묶는 방법은 일단 한쪽 끝을 반대쪽에 넣어주시고요. 다시 한번 넣고 당겨주면 되세요. 한 번 더 해볼게요. 한 번 넣고 또 한 번 넣고 당겨주세요. 이제 나무물 1리터를 줄게요. 이 양말목 끈은 신축성이 있어요. 그래서 나무가 굵어져도 나무를 파고들지 않거든요. 그리고 익숙해지면 묶고 푸는 걸 빠르게 할 수 있어요. 거기다 싸고 재활용도 가능하니까 어떤 식물이든 써보시면 편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이제 물을 다 줬고요. 앞으로 관리는 겉흙이 완전히 마르면 흙 부피의 10%, 그러니까 2리터씩 물을 줄 거예요. 상토 20리터면 비료가 엄청 많이 들어있으니까요. 비료도 필요 없고 당분간은 물만 잘 주면 되세요. 만약에 실내에 공간이 없으시면 일단은 임시로 작은 화분에라도 분갈이를 해주시고요. 키도 크게 키울 자리가 없을 때는 4-5마디만 남기고 위를 잘라버려도 되세요. 그러면 아래쪽 눈에서 새로 가지가 자랄 때까지 적어도 한 달 이상은 시간을 벌 수 있어요. 그랬다가 실외로 나갈 때 큰 화분에 분갈이하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화분 크기 정하는 걸 말씀드릴게요. 먼저 실외에서 키우실 경우 부직포 화분, 중형, 대형, 특대형 중에 고르는 걸 권장드려요. 열매 개수로 보는 게 가장 직관적인데 매년 열리는 열매 개수가 중형은 20개, 대형은 40개, 특대형은 80개를 생각하면 되세요. 물론 이건 평균이고 품종마다 차이는 있어요. 여기 있는 표는 어디 있는 게 아니고 전부 제가 최적화해서 표준화 시킨 거예요. 퍼가셔도 상관은 없는데 출처만 잘 밝혀주세요. 차지하는 공간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중형은 가로 세로 각각 70cm는 있어야 돼요. 대형은 가로 세로 1m는 있어야 되고요. 특대형은 1.5m는 있어야 돼요. 이건 나무가 차지하는 공간만 따진 건데 실제로는 나무 사이에 사람이 걸어 다닐 공간도 있어야 되겠죠? 저는 무화과는 주로 대형 화분에 키우고 있어요. 월동할 때 옮기기도 쉽고 수영도 제일 예쁘게 나오고요. 길게 봤을 때 아주 오래 키워도 나무가 건강할 수 있는 크기예요. 이건 수영하고도 연관되는데 나중에 수영 영상에서 다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웬만하면 대형을 기본으로 하고 짜투리 공간에만 중형을 놓는 걸 추천드려요. 다만 특정 품종들은 꼭 특대형에 키워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품종 소개할 때 착과 문턱을 말씀드리는데 착과 문턱이 높은 품종, 그러니까 처음에 열매가 잘 안 생기는 품종은 특대형에 심어서 크게 키우는 게 좋아요. 가지 숫자도 해마다 늘려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야 열매가 많이 열리거든요. 대표적으로 RDB, 네그레타, 브람스 말타, CDD-T를 제외한 다른 CDD, 이런 품종은 특대형 화분을 추천드려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품종들이 특별 대우 해줄 만큼 뛰어나다고 생각하진 않아서 그런 품종들은 전부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대부분 대형에서 키우고 남는 공간에만 중형 화분을 놨어요. 오늘도 대형 화분에 분갈이를 했고요. 참고로 삽목 화분에서 뿌리가 꽉 찰 때까지 키우신 분들은 단계적으로 분갈이할 필요가 없고요. 최종적으로 키우고 싶은 화분에 한 번에 분갈이 해주세요. 이미 초기 뿌리가 건강하게 뻗었기 때문에 아무리 큰 화분에 심어도 과습이 안 오거든요. 다만 부직포 화분을 절반 정도 접어서 심어주세요. 이렇게 접어서 심으면 세 가지가 좋아요. 첫 번째로 나중에 잎을 떼고 흙을 마저 채우면 위쪽 가지에서 새 뿌리를 더 키울 수 있어요. 뿌리가 한 군데서 시작해서 자라는 것보다는 여러 군데서 시작하는 게 더 건강하고요. 1년차 성장을 가속시켜 줄 거예요. 혹시나 뿌리에 문제가 생겨도 일부 뿌리는 살아남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수영이 예뻐져요. 나중에 흙을 추가하면 삽수 부분은 다 흙 속에 파묻히고 새로 자란 가지만 보이거든요. 그럼 깔끔하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 혹시나 동해를 입는다든지 지상부가 다 죽었을 때 땅속에서 다시 눈이 터서 자랄 수 있어요. 다른 식물들은 뿌리에서 눈을 만들기도 하는데 무화과는 일단 눈이 있어야지만 거기서 가지가 자라거든요. 그래서 땅속에 예비 눈을 묻어놓는 게 좋아요. 결론적으로
실외 화분은 대형을 추천드리고 남는 자리에는 중형을 놓으시고요. 수세가 세서 열매가 잘 안 달리는 품종만 특대형을 추천드려요. 중간 단계를 거치지 말고 삽목 화분에서 최종 부직포 화분으로 바로 심되 절반 정도 접어서 심어주시고요. 올해 7월 전에 다 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실내에서 키우실 분들은 4리터 화분이나 부직포 중형, 대형 중에 고르는 걸 추천드려요. 실내는 제일 중요한 게 자리예요. 무화과가 잎이 커서 자리를 엄청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공간에 맞게 골라주세요. 대형 화분은 적어도 가로 80cm에 세로 40cm는 있어야 돼요. 기대 수확량은 1년에 10개고요. 이만큼 자리가 없으면 중형 화분에 심으시고 가로 세로 40cm는 필요해요. 열매 5개 정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근데 대형이나 중형 부직포 화분은 높이가 최소 120cm 이상은 있어야 돼요. 높이도 제한되면 4리터 화분으로 분갈이 하시고 공간은 가로 세로 30cm 정도면 충분해요. 대신 기대 수확량은 1년에 1개예요. 이 나무가 무화과 삽목 영상에 나왔던 비에날인데 열매 1개이긴 하지만 그래도 실외에 한 번도 안 내놓고 식물등도 없이 열매를 수확했어요. 작아서 그렇지 맛은 끝내줬어요. 실내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품종이에요. 비에날, 레드레바네스, 하디시카고 이렇게 3개 품종을 먼저 도전해 보시고요. 수확에 성공하면 다른 품종도 키워보는 걸 추천드려요. 이 3품종도 열매가 안 열리면 환경 문제라는 걸 바로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다른 품종은 열매가 안 열려도 이게 환경 문제인지 품종 문제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어쨌든 실내는 공간에 맞춰서 4리터 슬리터 화분, 부직포 화분 중형, 대형 중에 골라주시고요. 4리터 화분은 꼭 저희 가드닝 랩 제품이 아니어도 화분 부피만 비슷하면 아무 슬리터 화분이나 다 괜찮아요. 그 이상 크기는 실내에서 과습이 올 수 있으니까 꼭 부직포 화분을 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땅에 심으실 분들은 부직포 화분 중형을 추천드려요. 땅에 심으면 1년차에 열매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실내에서 부직포 화분에 미리 최대한 키워서 나가면 1년차에 열매 수확할 가능성이 더 생겨요. 어차피 1년차는 수확량이 많지는 않으니까요. 수확을 포기하고 작은 화분에 심었다가 땅에 심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해서 분갈이부터 화분 고르는 것까지 보여드렸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저는 3월 말쯤에 무화과를 실외로 내보내면서 다시 영상을 찍어볼게요. 감사합니다. 무화과를 심자마자 8월에 수확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실내에서 삽목한 무화과를 실외로 가져가는 걸 보여드릴게요. 1년차 비료 주는 것도 보여드리고요. 오늘은 3월 16일이고요. 부직포 화분에 심은 지는 25일 차고요. 품종은 PDM2예요. 앞 영상에서 2월 20일에 부직포 화분에 심을 때랑 비교하면 거의 못 자랐어요. 여기 눈이 트이면서 잎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더 이상 안 자라고 있어요. 이런 걸 순머지라고 해요. 보통 작은 화분에 있던 무화과를 큰 화분에 옮겨 심은 직후에 순머지가 올 때가 있어요. 이게 제가 2020년에 처음 무화과 묘목 구매했을 때 사진인데 화분 크기가 굉장히 작죠? 이걸 40리터 화분에 바로 심었을 때도 순머지가 왔었어요. 이렇게 순머지가 오면 짧으면 1달, 길면 2달까지도 눈이 안 트이기 때문에 죽었을까봐 걱정하시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있을 때랑은 다른 게 순머지가 와도 잎은 아무 이상 없이 멀쩡해요. 지금도 잎에는 특별히 이상이 없죠.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건 아니고요. 순머지가 오는 이유는 나무가 넓은 화분에 뿌리부터 채우느라 순머지가 온 거예요. 지금도 보면 여기 이렇게 하얀 새 뿌리가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순머지가 와도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1~2달 정도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주세요. 물론 큰 화분에 옮겼다고 무조건 순머지가 오진 않고요. 어느 정도는 운인데 경험적으로 순머지 올 가능성이 5%도 안 돼요. 보통은 삽목한 경우에는 순머지가 안 오고 묘목을 구매해서 심은 경우에 순머지가 잘 오는 편이에요. 이번에는 최근에 해가 안 뜨고 밤의 온도가 계속 낮은 게 영향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순머지가 바로 온 것도 아니고 부직포 화분에 심고 잎이 한 장은 나다가 순머지가 왔거든요. 순머지가 오면 물 주는 양을 조금은 줄여주는 게 좋아요. 어차피 잎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게 아니고요. 물을 적게 줘야 뿌리가 더 빨리 뻗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흙 부피의 10%인 2리터씩 물을 줬는데 최근에는 흙 부피의 5%인 1리터씩만 물을 주고 있어요. 일단은 기다리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기다려 볼게요. 오늘은 4월 6일, 부직 화분에 심은 지는 46일 차고요. 잎이 그동안 탔어요. 햇빛을 받는 부분만 잎이 망가졌거든요. 이 잎을 보면 햇빛에 노출된 부분은 탔고요. 위쪽 잎에 가려서 그늘진 쪽은 멀쩡하죠. 이 잎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실내에서 키우던 나무를 밖으로 가져가서 갑자기 강한 햇빛을 받으면 잎이 타거든요. 근데 계속 실내에서 키웠는데도 잎이 타네요. 계속 해가 안 뜨고 미세먼지가 많다가 갑자기 햇빛이 강해져서 그런가 봐요. 무화과 키우는 게 6년째인데 실내에서 잎이 타는 건 처음 보네요. 그래도 좋은 신호인 건 숨머지가 끝나고 드디어 눈이 트였어요. 새 잎이 나오고 있죠. 마침 날씨도 실외로 나갈 때가 됐어요. 잎이 없는 나무는 최저 온도가 0도 이상만 되면 밖에 내놔도 되고요. 밤에 가끔 영하 5도 정도까지 떨어지는 건 괜찮아요. 서울 옥상에서는 보통 2월 말에서 3월 초예요. 잎이 있는 나무는 더 조심해야 되고요. 최저 온도가 5도 이상은 돼야 돼요. 산 근처나 밭에서는 3, 4도까지 떨어지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서리가 올 수 있거든요. 근데 도심이나 건물 근처는 서리가 잘 안 오니까 가끔 3, 4도까지 떨어지는 건 괜찮아요. 서울 옥상에서는 보통 3월 말에서 4월 초 정도 날씨고요. 올해도 4월 1일에 나갈 수 있는 날씨가 됐어요. 제가 바빠서 아직 못 내보냈는데 내일은 이 나무를 옥상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오늘은 4월 7일이고요. 나무를 실외로 가져왔어요. 흙이 좀 갈라졌죠? 아직 뿌리가 많지 않을 때라 화분 받침에 받쳐서 가져와도 흙이 잘 갈라져요. 심지어 저는 이걸 카트에 싣고 15분을 덜컹거리면서 왔거든요. 해마다 이렇게 했으니까 걱정할 건 아니고요. 지지대도 많이 쓰러져서 다시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차광막 아래로 옮겨줄게요. 지지대부터 다시 세워줄게요. 실내에 있던 식물은 식물 종류랑 상관없이 55% 차광막 아래에서 실외 햇빛에 적응시켜야 돼요. 바로 직광을 보여주면 잎이 다 타거든요. 잎이 다 타서 떨어지고 새로 자라면 한두 달은 성장을 하나도 못해요. 그래서 1년차에 수확하려면 꼭 차광막 아래에서 적응을 시켜줘야 돼요. 차광막이 여러 종류인데 55%가 가장 좋고요. 기간은 2주면 충분해요. 흙이 갈라진 곳은 상토로 덮어주고 물을 조금 줄게요. 나무가 본격적으로 크려면 최저 기온이 10도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최저 기온이 5도라서 쑥쑥 자라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은 물은 흙 부피의 5%, 1리터씩만 줄게요. 실외로 이동하는 김에 나무 하나를 더 추가할게요. 품종은 까란이고요. 삽수 보관 방법 영상에서 삽목했던 나무예요. 1월 17일에 질석에 삽목했는데 32일 만에 2월 17일에 뿌리가 나와서 상토로 옮겼고요. 오늘이 4월 7일이니까 상토로 옮긴 지 50일 차예요. 제일 좋은 건 실내에서 부직 화분에 심어서 미리 키워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삽목 시기가 늦었거나 실내에 공간이 없어서 부직 화분에 심기 힘드시면 이렇게 작은 화분에 있다가 최저 온도 5도 이상일 때 밖으로 가져오면서 부직 화분에 심어도 되세요. 대신 수확은 8월보다는 조금 느려질 수 있어요. 일단 부직 화분부터 접어줄게요. 이름표 먼저 달아주고요. 대충 절반 정도로 접었어요. 분갈이는 앞 영상에서 보여드렸으니까 빨리 해볼게요. 물도 2리터 주고요. 다른 나무는 분갈이는 안 하고 차광막 아래에만 놔둘게요. 이 나무들도 삽수 보관 방법 영상에 나왔던 나무고요. 이건 제가 키울 건 아니라서 햇빛에 적응하고 뿌리가 좀 더 돌면 바로 택배로 보낼 거예요. 이렇게 놓고 차광막을 씌웠고요. 아래쪽은 페트병에 물을 채워서 막아놨어요. 가끔 까치가 들어와서 나무를 뽑아가거나 고양이가 화분을 헤집어 놓거든요. 프레임은 조립식 비닐하우스고요. 최저 온도 5도 이상일 때는 비닐은 벗기고 차광막만 씌워놓고 있어요. 이대로 2주간 놔둘게요. 오늘은 4월 16일 차광막 아래로 옮긴 지 10일차고요. 첫 비료를 줄 거예요. 상토에 비료가 충분하니까 1년차는 비료를 안 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저도 2022년에는 비료를 안 주고 키웠는데 8월 말이면 이렇게 크거든요. 그렇지만 비료를 조금 주시면 더 좋아요. 다른 나무랑 다르게 무화과는 1년차부터 열매 수확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무도 크고 열매도 키우려면 비료가 조금 더 있는 게 좋아요. 작년에 비료를 준 1년차 나무는
확실히 나무도 크고 열매도 크죠. 삽목을 빨리 시작하고 비료를 적당히 주는 게 1년차부터 나무를 잘 키우는 비결이에요. 이게 1년차 비료 목록이고요. 비료 종류는 1년차나 2년차나 똑같고요. 포도 비료랑도 똑같아요. 블루베리처럼 산성 흙에서 키우는 나무만 빼면 모든 식물에 다 적용할 수 있어요. 물론 주는 양은 식물 종류마다 조금씩은 다르고요. 실외로 나오고 처음에 줄 비료는 어분골드 15ml, 용성인비 15ml예요. 차광막 아래로 옮기고 일주일 정도 후에 주면 되세요. 어분골드 먼저 줄게요. 계량 스푼으로 15ml를 줬고요. 용성인비도 15ml를 줄게요. 까란도 똑같이 줄게요. 참고로 왼쪽에 달에 삽목한 게 있는데 달에도 똑같이 부직포화분에 분갈이하고 차광막 아래로 가져왔어요. 잘 크고 있는데 영상을 빨리 올려야겠네요. 앞으로 비료는 이 표대로 주면 되세요. 날짜는 정확히 안 지켜도 되고요. 대충만 비슷한 데 주면 되세요. 같은 날짜에 두 개가 적혀 있는 건 동시에 줘도 되는 비료예요. 예를 들어 5월 5일은 황산가리 1.25ml랑 황산고토 2.5ml를 동시에 주면 되세요. 비료 주는 표는 영상 아래 더보기나 댓글을 눌러보시면 링크를 남겨놓을게요.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다운받아 놓고 보시면 나중에 편할 것 같네요. 오늘은 4월 21일이고요. 차광막 아래에서 2주가 지났어요. 잎이 전체적으로 쌩쌩하죠. 실내에서 탔던 걸 제외하면 차광막 밑에서는 잎이 타진 않았어요. PDM2는 새 잎도 2개가 나왔어요. 이렇게 잎이 나오면 기존 잎이 타버려도 상관없어요. 새 잎이 계속 나오면서 멈추지 않고 크거든요. 뒤에 까란도 새 잎이 한 장 나왔네요. 삽목 화분에 있는 나무도 새 잎이 나오고 있고요. 2주가 지났으니까 차광막 밖으로 꺼냈고요. 지지대부터 똑바로 다시 세워줄게요. 자동관수 스틱도 꽂아주고요. 나무가 아직 작아서 2년차 이상 나무랑 물 주는 주기가 다를 거예요. 자동관수 하시는 분들은 스틱을 똑바로 꽂지 말고 저처럼 화분 끝에 비스듬히 꽂아주세요. 그러면 물이 화분 밖으로 많이 나가고 화분 안쪽으로는 조금만 들어오겠죠? 이렇게 하면 큰 나무랑 같이 자동관수를 하셔도 돼요. 나중에 나무가 크면 2년차 나무보다 흙이 빨리 마를 텐데 그때 자동관수 스틱을 조금씩 안쪽으로 옮겨서 꽂으면 되세요. 이제 할 일은 나무 키가 점점 커지면 아래쪽 잎은 잘라버리고 부직포 화분을 펴서 상토를 더 채우면 되고요. 날짜에 맞춰서 비료만 잘 주시면 되세요. 오늘은 4월 28일이고요. 직광에 내놓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PDM2는 잎이 멀쩡하죠? 까란도 괜찮고요. 기존 잎이 약간 그을리긴 했는데 이 정도는 상관없어요. 오늘은 5월 8일이고요. 올해는 어째 성장이 많이 느려요. 이때쯤이면 쑥쑥 자라야 되는데 너무 천천히 자라고 있어요. PDM2도 마찬가지고요. 새 잎이 나오고 있긴 한데 너무 느리네요. 2023년 4월 20일, 2024년 4월 26일이랑 비교해도 올해 5월 8일이 훨씬 느려요. 2년차 무화과들도 다 느리고요. 해도 너무한 게 4월에 눈이 왔어요. 낮에는 23도였는데 밤에는 1도죠. 거기다 비도 자주 왔고요. 지금은 5월인데도 최저기온이 계속 10도보다 낮아요. 최저기온이 10도 이상은 돼야 본격적으로 뿌리가 움직이거든요. 요새 저한테 가장 많이 오는 문의도 묘목을 샀는데 눈이 안 트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최저온도가 낮으면 아무리 한낮에 해가 쨍쨍이어도 나무가 못 크거든요. 이러면 속이 터지더라고요. 저는 취미로 키워도 이렇게 답답한데 직업으로 농사 짓는 분들은 날씨가 안 도와주면 너무 속상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다음 주부터는 최저온도가 올라온다니까 조금은 나아질 것 같아요. 혹시 나무가 눈이 안 트이는 분들은 가지를 커터칼이나 손톱으로 살짝 긁어보세요. 긁어서 초록색이 안 보이면 나무가 죽은 거고요. 초록색이 나오면 살아있는 거니까 온도가 올라올 때까지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주세요. 저도 조금 기다렸다가 나무가 본격적으로 크면 상토 추가하는 거랑 순집게 하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화과를 심어서 1년 차에 바로 수확하고 나무도 크게 키우는 방법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벌써 5편이네요. 이번에는 수영을 만들기 위해서 순집게 하는 거랑 부직포 화분을 펴서 상토를 추가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5월 12일이고요. 1년차 PDM2는 위쪽에 세잎이 좀 나왔어요. 화분 접은 걸 펼 정도는 아직 아니지만 상토가 많이 가라앉았으니까 보충해 줄게요. 아래쪽 잎은 하나 잘랐고요. 자르고 나서도 큰 잎이 최소한 5장은 있어야 돼요. 상토를 추가했고요. 1년차 까란도 잘 크고 있어요. 근데 상토가 별로 안 가라앉기도 했고 아직 키가 작아서 상토를 추가하려면 잎을 너무 많이 잘라야 돼요. 까란은 그냥 둘게요. 오늘은 5월 31일이고요. PDM2는 20일 만에 키가 많이 컸죠. 근데 새로 자란 잎이 좀 얼룩덜룩해요. 이게 FMV라고 바이러스 증상이고요. 99%의 무화과는 이미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어요.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증상이 나타나는데 아마 올해 5월에 비가 많이 와서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큰 문제는 아닌 게 아주 심하면 잎이 기형이 되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괜찮아질 거예요. 까란도 많이 컸어요. 까란은 잎이 건강하네요. 이렇게 똑같이 키워도 나무마다 제각각이에요. 공산품이 아니고 생물이니까요. 오늘은 6월 2일이고요. 부직포 화분을 펴서 상토를 추가해 줄게요. 아래쪽 잎은 좀 따졌고요. 화분을 다 펴진 않을 거고 접은 부분에 반 정도만 펴줄게요. 상토를 가득 채워주고요. 양말목 끈도 위쪽으로 묶고 관수 스틱도 꽂을게요. 까란도 똑같이 화분을 펴줄게요. 기분 탓인지 이틀 전보다도 더 커진 것 같네요. 뿌리만 건강하면 이맘때는 진짜 빨리 커요. 이렇게 날이 따뜻한데도 무화과가 잘 못 자라면 무조건 뿌리를 의심하셔야 돼요. 이전 영상에서 보여드린 대로 부직포 화분에 상토로 심으시면 하루하루 쑥쑥 자라서 키우는 재미가 있으실 거예요. 화분을 접어놨어서 아래쪽에 빈 공간이 좀 있거든요. 이렇게 화분을 털어서 안쪽까지 상토가 잘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안 하셔도 나무는 잘 크는데 저는 상토가 화분 안쪽까지 꽉 차서 짱짱해 보이는 게 예쁘더라고요. 이 정도로 크면 화분이 좀 흔들려도 괜찮으니까 상토를 안쪽까지 채워줬어요. 까라는 키가 작아서 지지대를 안 세웠었는데 이제는 지지대를 꽂아야 될 것 같아요. 벌써 가지가 엄청 굵어졌죠? 조금만 더 있으면 너무 굵어져서 원하는 대로 유인이 안 되거든요. 지금 똑바로 세워줄게요. 오늘은 6월 11일이고요. 생각해보니까 아직 열매가 없네요. 원래 목표는 1년차 8월에 수확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무화과가 있는데 70일에서 90일 정도 걸리니까 대략 3달 정도 걸린다고 치면 5월에는 열매가 생겼어야 돼요. 근데 6월 11일에도 열매가 없으니까 빨리 열매가 생겨봐야 9월에 수확이에요. 까란도 아직 열매가 없어요. 이게 작년 8월 12일인데 똑같이 까란 1년차예요. 나무도 엄청 굵죠? 이날 1년차 첫 번째 열매를 수확했어요. 1년차인데도 열매가 엄청 크죠? 이게 작년 5월 28일인데 이때 이미 열매가 보여요. 그거에 비하면 지금은 6월 11일인데도 반밖에 못 자랐네요. 올해 봄 날씨가 정말 안 좋긴 했어요. 그래도 나무가 이제 탄력을 받기 시작했으니까 6월에 열매가 생겨서 9월에는 수확이 가능할 것 같아요. 오늘은 6월 13일이고요. PDM2는 어째 FMV가 나을 기미가 안 보여요. 심하진 않은데 힘을 좀 받게 어분골드를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1년차 비료에서 6월 초 어분골드까지는 이미 줬고요. 어분골드 15ml를 추가로 더 줄게요. 까라는 건강하니까 표대로만 주고요. PDM2만 어분골드를 더 줄게요. 오늘은 6월 24일이고요. 까라는 정말 많이 컸어요. 열매도 생겼고요. 키가 지지대 끝까지 다 자랐어요. 순집기를 해서 수영을 만들어 줄게요. 2년차 순집기 영상에서 순집기를 하는 목적이 크게 4가지라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마지막 4번이 수영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오늘은 이 부분을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먼저 저희가 키울 수영은 이런 수영이에요. 중앙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가지가 해마다 남기는 부분이고요. 해마다 새로 키우는 격가지 4개는 맨 위를 북쪽으로 키우고 동쪽, 남쪽, 서쪽에
하나씩 배치할 거예요. 그림으로 보면 이런 모양이고요. 맨 아래 가지랑 화분 상단 간격이 30cm예요. 이 부분을 충분히 띄워줘야 비 올 때 흙이 튀어서 병이 오는 걸 막을 수 있고요. 평소에 뿌리 건강에도 좋아요. 그 위로 가지 길이 간격은 10cm예요. 그럼 갈색으로 표시한 가지의 길이가 60cm가 돼야겠죠? 그래서 올해 미리 60cm만 남기고 가지를 잘라줄 거예요. 길이를 쉽게 재는 방법은 저희가 꽂아놓은 지지대가 120cm예요. 그럼 화분 높이 30cm랑 가지 길이 60cm를 빼면 지지대 맨 위에서 30cm 정도에서 무화과 가지를 잘라주면 되겠죠? 이때 길이가 몇 cm인지는 아주 중요하진 않고요. 더 중요한 건 맨 위 격가지가 북쪽으로 나오는 게 좋아요. 실제로 자르는 걸 보여드릴게요. 제가 한 뼘이 20cm니까 지지대 맨 위에서 30cm면 한 뼘보다 약간 아래고요. 대충 이 정도예요. 그럼 이 근처에서 북쪽으로 향하는 눈을 찾아야 돼요. 지금 화살표로 표시한 방향이 북쪽이고요. 이 눈은 남쪽을 향하고 있어서 탈락이에요. 이건 서쪽이고요. 이 아래도 서쪽이에요. 이 눈이 딱 북쪽이거든요. 그래서 이 눈 위를 자를게요. 눈 바로 위보다는 최대한 가지를 남겨서 잘랐고요. 자를 땐 손으로 자르는 것보다 잘 드는 전지가위로 잘라주세요. 이게 작년에 1년차, 올해로 2년차 까란이에요. 잘 생각해보면 오늘 자른 부분이 내년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무렇게나 자르는 것보다는 전지가위로 평평하게 자르는 게 예쁘겠죠? 올 겨울에 전정할 때 락발sam으로 막아주면 이렇게 될 거고요. 자른 곳을 다시 보면 맨 위 눈이 북쪽이고요. 이 눈은 서쪽을 보고 있어요. 여기는 동쪽이고요. 그 다음 마디는 북쪽을 보고 있어서 격가지가 혹시 자라면 잘라버릴 거고요. 아래쪽 이 마디가 남쪽이고 맨 아래 격가지가 될 거예요. 나중에 부직 화분을 다 펴고 상토를 다 채워도 화분 상단에서 30cm 이상 떨어질 것 같아요. 그림으로 보면 대충 이런 모양이 됐고요. 가지간 간격이 똑같이 10cm가 아니고 위쪽 3개는 간격이 대충 한 7, 8cm 언저리일 것 같아요. 맨 아래 가지는 한 15cm 정도로 좀 떨어져 있고요. 그렇지만 간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맨 위 눈이 북쪽을 향하면서 그 아래쪽에 동쪽, 남쪽, 서쪽으로 눈을 하나씩 키울 수 있는 위치에서 잘라주세요. 물론 정북, 정동, 정남, 정서쪽일 필요는 없고요. 대충만 비슷하면 괜찮아요. 자른 곳에서 나오는 수액은 피부에 닿으면 따가우니까 조심하시고요. PDM2도 잘라볼게요. PDM2는 아직 열매가 확실치가 않아요. 그치만 2개가 튀어나오고 있죠. 이게 하나는 열매고 하나는 겹순이거든요. 이 정도 튀어나왔으면 가만히 놔둬도 일주일 안에 열매가 나올 거예요. 오늘 가지 위쪽을 자르고 나면 순집기 효과로 더 빨리 열매가 생길 거고요. PDM2는 아직 지지대 끝까지 자라진 못했어요. 그래도 지지대 꼭대기에서 30cm 아래까지는 자랐고요. 조금만 자르면 되겠죠? 사실 이 정도 컸을 때 잘라주는 게 좋아요. 굳이 까란처럼 많이 키운 다음에 자를 필요는 없고요. 지금 PDM2가 자란 정도가 순집기하기 딱 좋을 때예요. 열매도 더 빨리 생기게 할 수 있고요. 여기가 지지대 끝에서 30cm인데 눈이 남쪽을 보고 있어요. 그 아랫마디가 눈이 북쪽이니까 맨 위 눈으로 쓸게요. 1년차는 순집기를 안 하고 키워도 큰 상관은 없어요. 어떤 모양으로 자랐든지 어차피 1년차 겨울에는 똑같은 모양으로 전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중심가지가 60cm가 되자마자 순집기를 하면 격가지가 1년차에 더 빨리, 더 길게, 더 여러 개가 자랄 수 있고요. 격가지에 열매도 빨리 생겨서 운이 좋으면 10월이나 11월에 추가로 수확할 수 있어요. 중심가지에서 열리는 건 8, 9월에 수확할 수 있지만 개수가 10개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그 품종이 무슨 맛인지 확인하는 정도고 수확량이 많진 않아요. 그래서 순집기를 해서 격가지에 있는 것까지 몇 개 더 수확하면 아쉬움이 좀 덜하겠죠.
물론 올해는 나무가 너무 늦게 커서 격가지에 달리는 열매는 수확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정 안 되면 안 익은 무화과 열매로 술이라도 담그면 되거든요. 작년에 만들어 놓은 걸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맛이 끝내줘요. 어쨌든 1년 차에 중심가지가 60cm가 되면 순집기를 해주는 걸 추천드려요. 오늘은 6월 27일이고요. 순집기하고 3일밖에 안 지났는데 열매가 튀어나왔어요. 원래부터 열매가 나오던 중이라 금방 생겼네요. 오늘은 부직포화분을 완전히 펴고 상토를 추가해 줄게요. 아래쪽 잎은 따주고요. 저는 1년차는 보통 순집기를 한 직후에 마지막 상토 추가를 하는 편이에요. 몇 년 해보니까 대충 타이밍이 그때쯤 되더라고요. 지지대가 많이 기울어졌는데 똑바로 세워줄게요. 뒤에 포도도 많이 자랐네요. 까란도 똑같이 화분을 펴고 상토를 추가해 줄게요. 아래쪽에 겨순이 나오는 건 전부 제거하고요. 순집기를 해서 앞으로 겨순이 여기저기 나올 거예요. 2년차 수영 영상도 참고하셔서 위쪽에 동서남북으로 한 개씩만 남기고 다른 겨순은 나올 때마다 전부 잘라주세요. 관수 스틱까지 꽂고 마무리할게요. 오늘은 6월 30일이고요. 열매 옆에 겨순이 잘 나오고 있죠? 조금만 더 크면 동서남북 한 개만 남기고 다른 건 제거해 줄게요. 1년차 나무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비료 표에 있는 대로 그때그때 비료만 잘 주시고요. 열매를 수확해야 1년차 영상을 다시 올릴 것 같은데 아마 9월쯤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난 겨울에 삽수 나눔도 많이 했고 묘목을 사서 시작한 분들도 계신데 다들 잘 키우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잘 크고 있는지 아닌지 댓글로 소식 전해주시면 너무 반가울 것 같고요. 다음 영상까지 시간이 좀 걸릴 거라 그 전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 남겨도 되세요. 감사합니다. 순집기한 이후에 겨순이 나온 걸 보여드릴게요. 먼저 까란이고요. 7월 8일이에요. 맨 위쪽 겨순이 잘 나왔어요. 그 아래쪽은 동쪽, 남쪽, 서쪽에 각각 한 개씩 총 3개만 있으면 되는데 너무 많아요. 필요 없는 건 꺾어줄게요. 옆에 열매도 잘 크고 있죠? 꺾을 때 열매 쪽으로 꺾지 마시고 열매가 없는 방향으로 꺾어주세요. 가끔 보면 이렇게 겨순을 자르면 옆에 달린 열매가 시든다고도 하는데 제가 키우는 방법에서는 열매가 시든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필요 없는 겨순은 잘라주세요. 아래쪽 겨순도 필요 없는 건 다 잘라줄게요. 이제 동서남북으로 겨순이 한 개씩 총 4개가 됐고요. PDM2도 잘라줄게요. 7월 15일이고요. 겨순이 많이 자랐죠? 겨순을 유인해 줄 건데 아직은 유인하시면 안 돼요. 많이 자란 것 같아도 이렇게 겨순이 짧을 때 유인하면 부러지기 쉽거든요. 며칠 더 기다릴게요. 오늘은 7월 22일이고요. 겨순이 엄청 자랐죠? 겨순 한 개당 잎이 10장은 된 것 같아요. 이제 유인해 줄게요. 유인줄 묶는 방법은 2년차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동쪽, 남쪽, 서쪽 격까지는 유인줄로 눕혀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햇빛이 잘 들어서 열매도 많이 열리고 바람이 잘 통해서 병도 안 걸리거든요. 눕히기 전이랑 눕힌 후가 아주 크게 다르진 않죠. 한 번에 너무 욕심내서 눕히면 가지가 부러질 수 있거든요. 처음엔 조금만 눕히고 며칠 있다가 좀 더 눕히는 식으로 조심조심 유인해 주시고요. 곁가지 길이가 다르면 너무 짧은 곁가지는 조금 더 자랄 때까지 기다렸다가 유인해 주세요. 열매도 엄청 커졌죠? PDM2도 열매가 잘 크고 있어요. 9월에는 수확할 텐데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오늘은 8월 5일이고요. 3일 동안 여름 휴가를 다녀왔더니 열매가 말라버렸어요. 올해 수확은 망했네요. 관수 스틱을 가운데로 옮겼어야 됐는데 화분 끝에다 꽂아놓고 깜빡하고 그대로 휴가를 갔어요. 지금은 급하게 가운데로 다시 옮겨놨고요. 곁가지 4개가 다 자라서 잎이 엄청 많아졌는데 물은 예전처럼 화분 밖으로 다 나가니까 물이 많이 부족했겠죠. 곁가지 유인할 때쯤부터는 관수 스틱도 가운데로 옮겨서 물을 충분히 줬어야 됐는데 깜빡했네요. 까란도 마찬가지예요.
열매가 얼핏 보면 괜찮은 것 같아도 잘 보면 스펀지처럼 말라버렸어요. 까라는 PDM2보다 잎 개수가 적어서 아직 열매가 완전히 마르진 않았는데 이렇게 스펀지처럼 마른 건 이미 끝난 거예요. 며칠 있으면 다 말라서 떨어질 거예요. 자동 관수를 안 하는 분들은 이렇게 열매가 스펀지처럼 되는 걸 종종 겪으실 거예요. 그건 무조건 물 부족이니까 이렇게 되기 전에 물을 충분히 잘 주셔야 돼요. 자동 관수 영상을 참고해 보시고 가능하면 자동 관수를 하는 걸 추천드려요. 아니면 물이 고일 수 있는 화분 받침 같은 걸 받쳐놓고 물이 고일 만큼 물을 주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물론 평소에는 이렇게 하면 뿌리가 숨을 못 쉬어서 과습이 오고요. 한여름에 하루에 한 번씩 물을 줘도 물이 부족할 때만 이렇게 해주세요. 저는 옥상에서 처음 키울 때부터 계속 자동 관수를 했기 때문에 물이 부족한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올해는 너무 방심했네요. 좋게 생각하면 물이 부족할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드린 걸로 만족해야 될 것 같아요. 열매가 생긴 후로는 물을 꼭 잘 챙겨서 주세요. 오늘은 12월 1일이고요. 1년차 전정 얘기를 해볼게요. 스펀지처럼 됐던 열매는 역시나 말라버렸어요. 아직도 나무에 붙어있네요. 젖가지 4개가 잘 자라서 1년차에 벌써 수영이 완성됐죠. 자세한 전정 방법은 2년차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1년차도 방법은 똑같아요. 격가지 4개를 각각 2~3마디씩만 남기고 짧게 잘라주세요. 그리고 눈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도 봐주시는 게 좋아요. 먼저 맨 위 격가지는 북쪽으로 키워야 되니까 이 눈을 키우면 될 거고요. 이 가지는 서쪽 가지인데 이 눈을 키우면 그대로 서쪽으로 자랄 거예요. 그 눈 바로 위를 잘라줄게요. 동쪽 가지는 이 눈이 동쪽을 보고 있으니까 그 위를 잘라주고요. 남쪽 가지도 남쪽을 향한 눈을 적어도 하나 남겨놓고 자르면 되세요. 다 잘랐고요. 먼저 PDM2는 이 눈이 북쪽으로 자랄 거예요. 그 다음 여기가 서쪽으로 자랄 거고요. 이 뒤쪽 눈도 서쪽인데 내년에 둘 중에 좋은 걸 고르면 될 거예요. 여기서는 남쪽으로 자랄 거고요. 여기가 동쪽으로 자라겠네요. 동서남북으로 하나씩 갈 수 있게 잘라줬고요. 까란도 다 잘랐어요. 북쪽은 방향이 맞는 눈이 여러 개 있어요. 내년에 보고 고르고요. 서쪽, 남쪽, 동쪽으로 적당한 눈이 한 개씩은 있어요. 1년차에 격가지가 4개가 안 자라고 2~3개만 자란 경우도 있을 거예요. 보통 늦게 심은 경우가 그렇고요. 그럴 땐 일단 자란 격가지는 2~3마디만 남기고 잘라주시고요. 내년 봄에 중심 가지에서 새로 눈이 트이길 기대해야 돼요. 올해 격가지가 안 나왔던 눈이 내년 봄에는 트일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중심 가지에서 눈이 안 트이면 걱정하지 마시고 기존 곁가지에서 가지를 2개 남겨서 키우면 되세요. 그럼 부족한 가지 숫자를 채워서 4개로 만들 수 있겠죠. 만약에 격가지가 하나도 안 나온 경우에는 흙 상단에서 60cm를 남기고 잘라주세요. 그럼 내년 봄에 이 60cm에서 눈이 엄청 많이 트일 거예요. 그 중에 동서, 남, 북으로 한 개씩 눈을 골라서 키우고 나머지는 솎아버리면 되겠죠. 전정한 다음에는 월동을 준비해야 되는데 월동 방법도 2년차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1년차 8월에 수확하는 걸 목표로 시작했는데 올해 봄 날씨가 안 좋아서 조금 늦어지고 결정적으로 관수 스틱을 제때 안 옮겨져서 수확은 망해버렸어요. 전에는 2022년에 1년차 9월에 수확에 성공했고 2023년부터는 1년차 8월에 수확에 성공했어요. 2024년에도 8월에 수확했고요. 올해 실패한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영상 방법대로 똑같이 해보시면 누구나 심은 첫 해에도 열매를 수확할 수 있으실 거예요. 작년 겨울에 삽수 나눔을 받은 분들도 올해 수확에 성공한 분들이 많거든요. 이 영상이랑 2년차 영상을 보시면 화분에서 무화과 키우는 건 완벽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직접 키운 무화과는 맛이 정말 끝내주니까 꼭 한번 키워보셨으면 좋겠네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